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야, 복돌아, 씨, 올라온 게 빨리, 너도 빨리 해, 빨리. 복돌이, 반갑습니다. 야옹, 촥촥. 복돌입니다. 곤니찌와. 자, 가, 이 새끼야. 자,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결혼이 울트라 헬인 게 아니라 한국 자녀와의 결혼이 울트라 헬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랑 조금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이씨, 방금 또 카톡 왔다. 잠깐만. 일단은 뭐 얘기는 계속 하자면, 어제 이야기랑 뭐랑 이어지냐 하면, 결혼이 인생의 난이도가 이지가 있고 울트라 헬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울트라 헬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내 친구 아들내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댓글들이 조금 많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댓글 달린 거를 이제 읽어드리자면 좀 재밌는 댓글들이 많았어. 남자들은 1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하게 살지만 한국 자유와 결혼하면 월 500을 벌어도 눈칫밥을 먹으며 살게 됩니다. 한국 자유랑 결혼하게 되면 나이 70에 눈치 보면서 돈 벌어와야 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거지처럼 용돈 받아 눈치 받으며 살고 싶으면 한국 자유와 결혼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봉 1억인 사람들도 월 50으로 사는 게 현실이에요. 네, 600만 원이 연봉이죠. 병든 국내산 vs 안전한 수입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 이야기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야. 사람들이 자식을 낳기 기피하는 데는 개인주의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자식이 주는 기쁨이 잠시지만 영상 내용처럼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예체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 양육비가 너무너무 깨지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도 이제 커가지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남성들을 노예화, ATM 도축시키는 작업이다라는 이야기부터, 국제 결혼을 하면 이즈와 헬의 중간입니다. 제일 재밌죠. 크크,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끄덕끄덕 거려지는 건 있어. 그래서 이게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과장된 게 아니라 뭐 실제로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단 말이야. 남편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굴려 먹을까 고민하는 그 옆에 애들 이야기 내가 몇 번 들고 왔잖아. 야, 남편이 이제 60 넘어갖고 이제 은퇴하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더 굴려 먹죠? 그래도 경비를 시켜야 되냐? 막 이런 거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진짜로 한국 자녀와 결혼하는 게 울트라 헬이고 국제 결혼은 중간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가 국제 결혼 유튜버들 이런 거 보더라도 되게 힘 합쳐서 잘 산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두 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두 명이 되면 한 명일 때보다 무조건 나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안일 같은 걸 해보면 알겠지만,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1인분 하나, 4인분 하나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다 때려박는 시간, 다 때려박고 그냥 조금만 더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고, 세탁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나, 4개, 4인분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으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 그러면 모든 삶의 지표가 나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국제 결혼을 한 우리가 국제 결혼 유튜버들 있잖아. 직무형 채널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 주변을 돌아봤을 때는 이게 한국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안 될 수밖에 없냐면, 한국은 바르는 게 너무 많아. 그냥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뭐 당장 뭐 결혼하더라도 뭐 해야 될 건, 남들이 해야 될 건 다 해야 돼. 뭐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 비싸긴 한데, 근데 이거 안 하잖아. 여러분 난리 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여자가, 아 오빠 이거 비싸다, 그냥 내 대충 미역국 몇 개 끓여 먹고 나 이런 얘기하면, 그런 여자는 바로 결혼해야 돼. 바로 결혼해야 돼. 지금 그거 안 한다면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과거에는 집안일과 이런 게 분담이 됐다면, 이제 와서는 전업주부도 힘들다고 깽깽거리잖아. 뭐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는 남자가 버려야 되고, 이게 이제 집안일도 남자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약간 이렇게 잡혀 있고, 그 와중에 또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고, 뭐 시댁 이런 건 이제 죽어라 싫어하고, 밥 같은 거 야 밥 줄까 막 이러면서 밥에 미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 거기에 비해서 국제결혼은 조금 더 수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나는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게, 근데 문제는 이게 남녀 간의 관계에서만 된 게 아니라 이게 더 확장된 게 더 문제라고 봐.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와의 문제들도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더 힘들게 확정이 됐죠.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왔거든. 어반이 형은 중학교 때 아빠 따라서 노가다 나갔다고 했는데 그때 아빠가 안 부끄럽고 안 쪽팔렸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애들은 원래 집이 가난하고 그러면 쪽팔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근데 되게 잘 살았어요. 실제로 되게 잘 살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나름 울산에 좀 유명한 건설사였어. 동성건설이라고. 지금은 망하고 없지만 IMF 때 거기 이사님이셨거든. 그래서 옛날에 거의 그 IMF 이전에 BMW 7 시리즈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엔 BM 7 시리즈가 국내에 몇 대 없을 때였거든. 그거 끌고 다니셨는데 나중에 지나면 공사판에 이제 마누라하고 이제 아들들 데리고 다녔단 말이야. 지금 와서 보면 뭐 나는 뭐 별 생각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쪽팔렸지. 막 그 공사터 나가봐. 그 조그만 애가 막 진짜 작업복 입고 목장갑 끼고 이제 페인트 묻은 거 이런 거 가면서 일하는 게 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뭐 용돈 준다니까. 나 좀 단순하거든 나는. 나 좀 단순하다 보니까. 그래도 쪽팔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잘 다녔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가장 괴로웠던 건 아버지였지. 그때 뭐 이제 이사님 소리 듣다가 일가족 데리고 와서 노가다 하고 있으니까 대모도값 아낀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본인이 싫었을 거야. 그런 건데 애들 때는 근데 그런 게 있었거든. 나도 그래서 뭐 이렇게 가면서도 뭐 비 오고 그러면 아버지가 차 태워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타나라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끌고 다니는 차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한테 아빠가 학교 입구까지 태워주려면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멀찌감치 내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조금 걸어가 그런 거 있잖아. 나도 그게 좀 부끄럽다는 게 있어서. 근데 애들은 원래 그럴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도 근데 그거는 인지하고 있었어. 내가 그런 게 좀 부끄럽다 해도 아빠한테 아빠 이게 차가 이게 뭐예요? 아, 준해 쪽팔린다. 이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어린 어반이도 그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한테 으름장을 놓는 거지, 자녀가. 아빠, 이러려면 난 뭐하러 났어요? 이러려면 나 왜 났냐고, 둘이 재미 왜 봤냐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이건 역시. 내가 말한 게, 제 옛날에 DC 실베 요새 맨날 징 박히는 거 있잖아. 한국은 가장 비싼 차여와 가장 비싼 가격에 결혼하는데 존경을 못 받는다. 이게 지금 이미 와서 전 커뮤니티를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내가 아는 형님이 또 이제 야 이거 MLB 파크에 니 나왔다 이러면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는 거야. 거기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려있는데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남자들도 많았어. 저 사람이 말한 얘기는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이 책임을 지우려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근데 저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미디어와 언론, 이 세상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인생을 경멸해버린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야. 근데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삶을 뭉갠 게 과연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사실 남자들도 이 책임에 벗어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우리나라가 명품에 다들 미쳐 있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 한국은 여자들의 허용과 남자들의 허세가 크로스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이제 맞춰준 남자들의 책임도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 자유들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지분이. 왜냐면 맘카페 보면 진짜 상태 안 좋잖아.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지금도 여성시대 이런 데 보면 불과 엊그제 글 보더라도 막 남자 연봉 1억 번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야 그것도 남자가 1억도 못 해놓으면 왜 결혼해주냐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여성 커뮤니티의 기본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왜 이거밖에 못 해오냐 니 나가고 투잡 더 뛰어라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한국자와의 결혼은 이제 울트라 헬이다. 결혼이 헬인 게 아니라 한국자와의 결혼이 울트라 헬인 거다. 뭐 이렇게 이어진 건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씨발 잠깐만. 죄송해요. 갑자기 기침을 너무 크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을 뭐 이제 여성들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볼 수는 없겠지. 내가 보기엔 가장 큰 게 이 사회의 책임도 되게 커. 이 사회 그러니까 중요한 정신을 되게 하찮게 미디어를 봐도 알 수 있잖아. 미디어를 봐도 중요한 정신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리고 되게 천박한 것들을 금인 것 마냥 빨고 있었잖아.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 이 시대가 병들었다. 사회가 병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 진짜로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현재 이 시대의 멘토라고 불리는 지식인들 중에서
이런 천박한 것들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지금도 없잖아.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검열 같은 게 되게 심했어요. 노래 가사 하나도 조금 있으면 못 나오게 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유감이란 곡이 그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가사가 검열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사 없이 반주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 가사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검열이라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야, 저게 지금 와서 보기에는 저게 왜 검열일까? 저런 것까지 왜 검열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한편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꼬라지를 보면, 야, 저 때처럼 저런 식으로 진짜 강하게 쪼고 했어야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때 같은 그런 빡신 검열이 있었으면 지금 같은 그 오은영의 거지 같은 결혼지옥 이런 거 있잖아. 결혼하기 싫은 프로그램 보면 항상 다 오은영 껴있잖아. 이런 거지 같은 프로그램은 적어도 못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뭔가 이 시대의 철학의 부재라는 거지. 철학의 부재라는 것들을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 대한민국이 병든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미리 말한 이런 철학과 교육의 부재, 그리고 어른들이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큰 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냥 미디어나 이런 데서 방금 전 말했던 좀 이제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의 멘토들이 좋은 얘기 해주고, 과거 미경이 누나가 나온 것처럼 야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자유되라 이런 식으로 일침 놓아주고, 실제로 미경이 누나가 10년 전에 일침 놨을 때는 여자들이 그거 보고 저게 맞는 말이지 이랬단 말이야. 지금은 미경이 누나도 그런 얘기 못한다. 무서워가지고. 이미 다 병들어 버린 거야. 그래, 결국엔 이제 이 사유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한국자와의 결혼이 울트라 헬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과실상계 비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그 자유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래도 자기들의 책임은 좀 많지 않나? 뭐 언론, 뭐 정치인, 미디어 다 있지만 그 남자들보다는 그래도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책임을 저는 이렇게 회피하고 전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난 뭐 그런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